자, 어제 경찰이 폴라리스 이규태 회장에 대해서 협박을 했던 연예인 클라라 씨, 그리고 그 클라라 씨의 부친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클라라 씨 측에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이런 음성을 지금 공개를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황승욱 차장. 네. 자,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정리부터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복잡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간단해야 됩니다. 네, 클라라 씨가 이전 소속사와의 위약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청탁과 함께 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규태 회장의 폴라리스 측과 계약을 맺었었죠. 그런데 그 계약이 전속 계약 여부로 두 사람 간에 이견 다툼을 벌이면서 파기되기까지 직전에 갔습니다. 그때 예. 당시에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폴라리스 측에서 계약 해지를 안 해주니까 클라라 씨 측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발언과 메시지를 받았다라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이거를 계약 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협박을 했다. 예. 이런 논란이 벌어지면서 이규태 회장이 협박을 당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그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랬죠. 이 내용이 채널A 사회부 기자에게 공개가 되면서 예. 특정 보도가 나면서 이 클라라 씨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클라라 씨가 말했던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던 그 발언, 예. 메시지, 결국에는 문맥상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면서 사실이 아니었죠.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클라라 씨가 거짓말을 하는, 그리고 약간 치사한 행동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러면서 굉장히 대중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채널A로 또 단독 자료를 입수를 했습니다. 단독으로 입수했죠. 이 부분이 예. 바로 클라라 씨가 제2라운드의 다툼을 시작한 건데요. 결국에는 클라라 씨와 클라라 씨의 아버지가 이규태 회장을 협박한 게 아니라 본인도 협박을 당했다라는 것을 입증할 내용을 녹취록이라고 하면서 공개를 하게 된 겁니다. 예. 자, 지금 그러면 협박을 그동안 당했다고 했던 이규태 회장 쪽에서 오히려 협박을 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건데, 네. 클라라 씨 측에서 이걸 왜 여태까지 들고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저희가 취재를 해본 결과 아마 이 녹취록은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을 했었지만 경찰에서 증거자료로 채택은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언론에 공개를 한 이유는 무언가 본인들도 억울한 입장을 당했었다라는 걸 아마 부각시키기 위한 것 같긴 한데요. 네. 일단 경찰에서 증거로 채택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 때문에 좀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툼에서는 예. 어느 한쪽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험한 말, 아니면 위협적인 말을 하게 된 원인 제공자의 입장도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이 채널A 측에 제공한 이 단독 보도한 내용, 이규태 씨가 클라라 씨 측에게 협박한 내용이 있다라는 문장은 일단 공개를 했기 때문에 예. 어떤 내용인지 짚어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 이규태 회장이 클라라를 어떤 식으로 협박을 했는지 저희 채널 A가 입수한 음성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받아놓은 명부가 물을 얻을 줄이야. 받으시면 안 되죠. 위에서 돈 쓸 걸 너를 망친 데 돈 쓴단 말이야, 내가. 그거 왜 바보 같은 짓을 해? 알아요. 몰라? 내하고 안 하겠다고 마지막 결정지고 내가 하루 만에 다 끝냈잖아. 방송을 다 막았잖아. 안 됐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삶 안 먹어도 너희는 지금 몰라? 내가 누군지를 내가 몰라? 네가 움직이고 네가 카톡 보내는 거 네가 다른 전화번호라도 해도 난 다 볼 수 있는 거야. 서자고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왜 자꾸 나를 속이는 거야? 자,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예. 클라라 씨 측이 굉장히 협박을 당하는 내용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클라라 씨가 뭔가 협박을 했는데 너는 나를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다시 협박으로 응수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떤 겁니까? 네, 제가 지금 이게 조심스럽게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 저 내용만 잘라놓고 보면 분명히 협박성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에게 이 내용을 전달해서 자문을 구해봤을 때도 해당 내용만 갖고는 분명히 협박의 성립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대화 앞 뒤에 또는 어떤 정황에서 어떻게 해서 저런 멘트를 하게 됐는지는 분명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 예. 뭐 이런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자, 여기 우리 스튜디오에도 변호사가 계십니다. 네. 여상원 변호사님. 예. 자, 지금 내용을 다 들으셨잖아요. 음성을 직접. 예. 근데 저게 협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저쪽에서 먼저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 차원의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건지 이게 범죄로도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협박이 되려면은 예. 단지 협박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고요. 그 당시 상황, 네. 그 말을 하게 된 정황, 그리고 원인, 이유를 다 같이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클라라 측에서 우리 채널A에 제공한 그 녹취 파일에는 지금 이규태 회장의 단독 말만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그 클라라가 어떤 말을 했길래 이규태 회장이 이런 말을 했는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예. 예컨대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이거 협박 맞죠? 네. 그런데 그걸 들은 사람이 나도 너 죽여버리겠다. 근데 이걸 협박받은 사람의 태도로 한번 볼 수는 없거든요. 네. 이 때문에 이게 대화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오고 갔는지 상대방은 어떻게 대꾸했는지 이런 모든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이규태 회장의 말만 가지고는 이게 협박이다 아니다 지금 판단하기 어렵고 아까 네. 우리 황 차장님 말씀대로 이 말만 순전히 놓고 볼 때는 협박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황 차장 아까 설명을 했지만 이 녹취록이 경찰에선 증거로 채택을 하지 않았다. 네.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거기까지는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경찰에서도 일단 뭐 이 자료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이유가 있어서 뭐 증거로 채택을 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어떤 협박의 요소가 성립이 됐는지 여부를 아마 경찰이 판단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해 볼 뿐입니다. 예. 여성원 변호사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들, 협박을 했다는 게 이제 드러나서 경찰이 송치를 했단 말이에요. 기소 의견으로. 그러면 클라라 씨는 어느 정도, 그리고 클라라 씨의 아버지도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클라라 씨는 연예계 생활을 더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그 협박죄가 제가 볼 때는 인정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글을 보내서 나를 괴롭힌 걸 가지고 형사 고소를 하겠다 이런 예. 말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 협박죄가 되고요. 근데 클라라 씨에게 뭐 전과가 있을 리는 없고 그다음 그 아버지도 제가 뭐 알지는 못하지만 전과가 크게 없다면은 아마 벌금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벌금 정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규태 회장의 녹취록을 또 봤지만은 이런 서로 간에 옥신각신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큰 처벌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규태 회장이 사실 그 클라라 씨와의 공방 사건 이후에 방산 비리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된 구속이 돼 있죠.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속이 됐고 이규태 회장이 현재 법정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녹취록이 공개가 된 걸로 봐서 클라라 씨 측 입장에서는 그동안 어떤 언론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면서 상당히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적 수치심을 느낀 건 사실인데 마치 그거를 의도적으로 조작을 해서 악의적인 이용을 했다라는 식으로 언론 재판을 받았다라면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반론 또는 반격의 기회로 이 시점을 본 게 아닌가. 실제로 또 이규태 회장 같은 경우에 녹취록에서 보면은 본인이 굉장히 힘이 있고 예. 중앙정보부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런 아까 그 얘기를 식으로. 했는데 실제는 아니죠. 실제는 아닙니다. 예. 실제로 뭐 중앙정보부에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지만 이력을 보면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 내셔널리스트, 내셔널 트러스트 자문위원, 예. 미국 월드미션대학교 이사 등등등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의 이제 그 힘있음, 예.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싶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아 기자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클라라 씨를 이규태 회장이 로비스트로 키워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예, 미주 그 매체인 썬데이 저널에서 지난 예. 12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내가 너를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로비스트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요리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김영삼 정부 때 린다킴 기억하시죠? 백두 네. 산업 그때 우리 국방장관에게 성노비 스캔들로 아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제2의 린다킴을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다고도 해석이 되어서 예. 상당히 또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방산업체에서 연예기획사를 하는 것도 좀 의아하긴 한데 네. 또 이렇게 로비로 이 연예인들을 활용하는 네. 그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번 사건에서 또 관심을 끄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일광공연이라는 곳이 그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렇게 큰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연예 매니지먼트를 만들고 거기에 전직 군 장성들을 연예 매니지먼트에 고용을 하고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회사가 갑자기 확 자랐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도 각종 그 무기 관련 산업 뭐 이렇게 미팅이라든가 이런 거래 그 현장에 만찬 현장에 그 소속 본인 폴라리스 소속의 연예인들을 대동하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띄었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규태 회장이 어떤 그 본인의 어떤 로비스트로서의 활동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예 기획사의 소속 연예인들을 얼굴 마담으로 이용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겠냐라는 추측이 지금 가능하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이규태 회장 그리고 클라라 씨의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진실이 분명히 가려지리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